자, 이제 책은 492페이지요. 어쨌든 이런 걸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감정평가 가장 기본적 내용을 좀 봐볼게요. 자, 492페이지 보니까 감정평가의 기본 이해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에 대한 의의가 있다, 그죠? 자, 의의를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게 첫째 줄에 설명이 좀 있지만 만약 감정평가 개념과의 장난친다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장난치겠습니다. 자, 그 장난칠 문구 뭐가 있습니까? 갈로 1번이 있는데. 응? 응? 그렇죠, 그죠?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 등을 갖다가, 자, 감정평가에 대한 개념. 가치를 마지막에 가액으로, 자, 먼저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럼 가액이나 가격이나 가치나 그놈이야. 물론 학문상 구분됩니다. 가액, 가치 구분되는데 구분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아마 장난치면 여러 장난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했는데 아마 이 말 대신 이렇게 법률적 가치로 평가한다 이렇게 장난칠 거예요. 자, 우리 법률적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 있죠. 요거는 이 건물이 현재 법률상 하자가 있냐 없냐 이렇게 분석이 뭐냐고 되게 다른 말로 요건 권리 분석. 우리 부동산에서 배우지 않지만 중개사에서는 실제 우리 뭐 있습니까? 다른 데는 이것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절대 이 말씀 법률적 가치를 평가한다 쓰면 안 돼. 법률적 가치를 평가한다 이 말은 이 건물 현재 법률상 하자가 있냐 따져 보는 거예요. 법률상 하자가 있냐 없냐 이건 뭔가 하면 결국은 권리 분석입니다.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양갈로 2번 감정평가 필요성. 자, 우측 쭉쭉쭉 넘어가시죠. 다 필요 없으니까. 다만 자, 어디 가는가 하면요, 494페이지 보니까 큰 2번 감정평가에 대한 분류. 자, 분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양갈로 1번 보니까 제도상 분류가 있죠. 있는데 평갈로 1번, 2번, 3번 그냥 넘어가셔. 자, 우측에 양갈로 2번 감정평가 업무와 업무 기술상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갈로 2번 요것만 좀 정리하자고요. 자, 요건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요 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감정평가된 가격은 언제 시점의 가격이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현재 시점 가격이냐 또는 가격 시점 가격이냐 또는 기준 시점 가격이냐 이런 걸 장난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감정평가된 값이 있죠. 3년 전에 평가할 때, 현재 평가할 때, 3년 후에 평가할 때 가격은 같습니까? 다를 거 아니죠? 근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무조건 현재 시점 평가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송 같은 거 분명히 사건이 과거 사건이지. 그죠? 또 3년 후에 있는 어떤 미래상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와 같은 걸 어떤 묶어져 있죠. 무슨 시점 가격을 그걸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절대 우리 시험 되면 이 말 항상 장난쳐. 앞으로 있죠. 감정평가에서 현재 시점 나오지. 다 틀린 거야. 현재 시점에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어떤 경우도. 근데 가끔 시험 내면 전부 다 현재 시점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리고 불과 4년 전 말이 돼 있죠.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가격, 시점 가격 쓰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부 다 기준이 되는 시점이야. 그 기준이 언제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된 가격은 기준 시점 가격이지 절대 그 말 이외 다른 용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준 시점은 언제 시점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자, 우리 책에 있는 순서는 제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제 입맛대로 수업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어디 가는 감정평 규칙. 자, 제일 뒤에 갑니다. 자, 법 조문 가보자고. 자꾸 법 조문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자, 우리 어디 가는가 하면요. 363페이지로 가보자고요. 636페이지. 636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 앞장에 가서, 뭐 법조문이 쭉 있는데, 제일 앞에, 사실은 중요한 건 나중에 꼭 공부하실 건요. 632페이지 있죠? 2조에 있는 정의에 있는, 여기서 정의에서 뭐 있습니까? 1호에서, 자, 꼭 보실 건요. 1호. 그 다음에 2호, 그 다음에 4호, 5호, 그 다음에 6호, 7호, 그 다음에 9호, 그 다음에 10호. 네, 그 다음에 13, 14, 15호. 이 조문은요, 법의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자, 일단 2호부터 잠시 읽어보시고 2호. 그러니까 거기 뭐라 했습니까? 기준 시점이란 어떤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다. 거기 기준이 된 날짜를 갖다가 옆에다 써놓으세요. 구조 2항. 기준 시점 옆에다 구조 2항 참조. 구조 2항 참조. 그래서 한 장 넘어가서 구조 2항 가보시죠. 구조 2항. 일단 오늘은 제가 할 거는 이 법 조문만 열심히 설명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구조 2항 가보니까 나와 있는 게, 그게 뭐 있습니까? 기준 시점은, 자, 가장 중요한 날, 언제라 했습니까? 그 말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내요. 가격 조사 완료한 날로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이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다만, 기준 시점 미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날짜의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이요. 다시요. 날짜의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걸 장난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사 가능해야 됩니다. 조사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자, 일단 요 말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 자, 요거 설명합니다. 예외로 보니까 조사가 가능한 경우죠. 경우에도 가능하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뭔가 우리 해보자고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소송 관련돼 있는 사건 대부분 다 과거 사건이지. 그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현재 있는 이 상태 그대로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의뢰인 요구했을 때. 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세요. 현재 이 건물 2층짜리 건물 아닙니까? 나 같으면 이 건물 2층 건물 안 짓겠어. 이 위치라면요. 아마 조금 더 높은 청수의 건물 짓겠어. 지어서 이런 거 안 하고 나 같으면 뭐 있으면 여기다 원룸 짓겠다고.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뢰인한테 묻는 거예요.
야, 이 건물 2층보다도 만약에 5층짜리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원룸집 어떨까? 물어볼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이 건물 지금 앞으로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 상황도 평가를 분명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 보니까 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과거에도 평가할 수도 있고, 현재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뭐요? 미래도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우리 요 지역에 우리 옛날에 보니까 이 지역에 백제 땅이 있습니까? 백제? 맞아요? 하여튼 모르겠어. 나도. 1920년대에 있는 상을 평가해 둘래. 그때 20년대의 상을 지금 평가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야. 불과 3년 전에 있는 상을 평가할 수 있었던 상이 있으면, 그죠? 어떤 소송부터 있을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건 평가라는 거야. 무조건 과거에서 모든 걸 다 평가하지 못하고, 내가 평가할 수 가능한 경우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시고, 그러면, 요걸 가지고 끌고 오면요, 이제 요 의미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평가사가 평가된 네가 할 수 있는 거면 평가하라는 말 뜻이, 하지 못하면 평가하지 말라는 거야. 다만, 이게, 전제 조건상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자, 조건이 있는데 맨 먼저 보니까 평가 시점이 과거에도 평가할 수 있고 현재 평가할 수 있고 미래 평가할 수 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엄청나게 장난 많이 치는 거예요. 요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굳이 뭐 지금 볼펜가 있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응? 어차피 1월부터 본게임 할 거니까. 그래서 아마 1월부터 우리 강의 노트 나옵니다. 강의 노트 하면 그 강의 노트하고 이 책을 같이 볼 거예요. 잘 쓰면 필기를 좀 적게 하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보자고. 의뢰인이 평가 시작했어. 야, 이 물건 좀 평가해 줘. 라고 의뢰했습니다. 언제냐? 일단, 요 땅이 농지. 자, 농지인데 보니까 요 지역에 다시 주거 지역인데, 여기 보면 현재 도시가스가 없는 거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이제 집어넣을 거요. 원주시에서 보니 도시가스 없는 지역이 꽤 있던데? 그죠? 전에 설명했지만, 도시가스 있는 지역, 없는 지역 집값? 많이 차이. 있지, 그죠? 그건 나 같으면 무조건 집 산다. 어차피 목적이 투자. 투자 목적이면, 투자 목적 무조건 도시가스 없는 지역 집 사겠다고. 왜? 원주는 무조건 도시가 들어서게 돼 있어, 언젠가는. 무조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역을 분명히 나 같으면 살 거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말하니까, 야, 요거 앞으로 1년 후에 이 지역 도시가스 들어선다라고 공시했어. 근데 자, 여기 했는데요. 이걸 공시한 날이 언젠가면 2017년 12월 오늘 며칠이죠? 벌 시간 이만큼 갔습니까? 잘 가네, 시간. 자, 그런데 요 의뢰인이 언제 의뢰했는가 하면요. 요걸 갖다 의뢰한 게 11월 8일 날 의뢰했어. 그래서 이제 평가사가 이게 뭐냐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시작한 게 보니까 11월 16일 날 조사 시작했다고. 그래서 현장 가보고 또 본 대지 면적이 몇 평이고 각종 공보 DB 보고 했단 말이에요. 해서 조사 완료 끝났어. 완료된 게 보니까 언젠가 이게 12월 16일로 완료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평가거든요. 평가를 시작한 날이 12월 뭐 있습니까? 19일날 시작했어. 평가 완료되었어. 완료된 게 12월 31일날 완료되었어. 이제 보고서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보고서를 뭐 있습니까? 제출했어. 언제? 1월 6일날. 그러면 의뢰인이 이 보고서를 딱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서 있는 이 들어선다 보고 이 발표하지만 직급 올라갑니다.
요 도시가스가 들어선다는 걸 이 속에 반영한 상태의 가격을 평가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없는 상태 평가되어 있겠습니까? 응? 어떻게 평가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평가 사람은 내가 확인한 것만 평가해야 돼? 확인치 못한 건 평가할 필요 있어? 확인한 건 평가해야지. 나 언제까지 확인했어? 요 날까지, 완료된 날까지 했잖아. 그지? 이외에는 평가한 적이 없어. 요 조사한 것만 같이 자료만 같이 계속 평가한다고. 그죠? 그러면 조사,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 요 날 시점 평가하게 돼 있다고. 절대 의뢰한 날도 아니고, 그 다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도 아니고, 평가 보고서를 뭐 있습니까? 제출한 날도 아니라는 거요. 근데 실제 시험 내면요, 이런 걸 자꾸 시험 내. 의뢰한 날, 평가 보고서 완료된 날, 평가 보고서 작성한 날, 이딴 신용을 자꾸 시험 낸다는 거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있습니까? 내가 확인한 것만 평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조사 완료한 날입니다. 그걸 먼저 하시고. 다만 그런데 이거 같은 의뢰인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3년 전에 평가해줘. 아니면 현재 상태 평가해줘. 아니면 3년 후로 평가해줘. 이래 할 수도 있죠. 내가 현재 이 건물 철거할 건데 1년 후에 철거해서 뭐 있습니까? 이 건물 5층짜리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원룸 지을 거야. 그럼 가격이 얼마 들 것이냐? 평가해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건데 때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 의뢰자가 보니까 좀 달라질 수 있지. 조건 내거는 게. 여기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시점 평가할 수도 있고 현재 있는 시점 평가할 수도 있고 미래 시점 평가할 수 있는데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건 뭐요?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에만이야. 가격 조사 할 수 없는 평가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 이때 보니까 우리 말을 갖다 길게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항상 뭐든지 보고 쓸 때는 짤막짤막한 용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새 보니까 특히 젊은 친구는 보통 뭐 글자 두 글자 다 쓰던데 긴 글자도 다 줄여서 응? 아주 그렇게 많이 쓰던데 어쨌든 과거 시점에 평가한다. 이게 무슨 평가냐? 다른 말로 네, 저기 있는 속어 평가라는 용어 써.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대. 이런 걸 뭐라 하냐? 현재 있는 상황에서 현황 평가라는 용어 쓴다고.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자, 우리 학원 뭐 현재 있는 우리 학원 지금 상황에 평가합니다. 문제 뭐가 있어? 우리 학원 문제.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있어? 첫 번째. 화장실 적다. 또 주차장 부족하다. 그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이 상태 이게. 이런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 중에 곧 현황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화장실을 늘려준다면 이건 조건 붙어 있는 거지. 그죠? 조건 평가 있어. 그래서 화장실 늘려준대. 그래서 늘려준다. 이건 시간만 지나면 오겠지? 그죠? 이런 걸 기한부라 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시행은 조건, 기한 들어봤죠? 그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단서가 붙어 있는 거죠.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확률상 게임이 있는 거요. 근데 기한부라는 것은 시간만 따박따박 지나면 무조건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시간만 딱 지나고 1년 딱 지난 12월, 내년 2018년 얼마요? 12월? 마지막 주? 27일입니까? 요날 딱 시험체 무조건 합격 나오는 거지? 나오는 거죠. 나온다 이게 기한부야. 나올 수 있는 게 뭐요?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이 조건부는 반드시 뭐야? 확실성 있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있으면 이건 조건부라고. 그런데 기한부는 뭐요? 확실성 있는 거, 확실성. 자, 그러나 이때 여러분 앞으로 알 것은요. 조건이란 말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일본식 용어에선 상정 이런 용어 써.
상정이라는 용어는 가정을 둔 다음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셔야 돼. 보는데 키워드 찾아가야 돼. 다시 말씀드린 절대 개론 과목은 안에 있는 글자 한 개의 장난치는 게 아니야. 키워드. 그러니까 요거 딱 튀어나오지. 그럼 무조건 요 말 나와야 돼. 응? 얘는 딱 튀어나오면 뭐 있습니까? 현재 상태, 현재 상황 이 말 나와야 돼. 요 말 딱 튀어나오지. 무조건 얘 나와. 상정을 한 다음에 이 나온다고. 상정이 일본식 용어예요. 가정을 둔다는 말이죠. 일단 조건을 먼저 알 것 같아. 그죠? 뭐뭐가 되어진다면 이건 확률상 게임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주로 이건 장난칠 게 있죠. 요러 한글 장난을 가장 많이 했죠. 요거하고 요거 조건하고.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우리 거기 있는 요 내용을 먼저 기억하세요. 이건 참 재밌는 게 자주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7개 있죠. 7개를 뺀 나머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 뭐냐?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서 이런 게. 그냥 툭툭툭 튀어나온다 문제가. 그래서 요 내용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제를 지금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잠시 내가 문제를 어디 집어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넣긴 넣어놨는데. 저기 있네. 자, 86페이지. 자, 86페이지 7번에 1번 푸셔. 그냥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꼭 볼게 이거요. 첫 번, 1번 틀렸지? 네. 그죠? 가격조사 완료된 날로 하는데, 그 뒤에 뭐래? 가격조사 가능한 경우에만 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딱 2개 키워드 그거야. 다른 건 장난 못 친다고. 다시, 자, 한 번 더 그러면 이걸 실제 응용된 문제가 어디 있냐? 앞장 가자고. 84페이지. 자, 84페이지 문제 1번부터. 자, 문제 1번 이 질문 바꾸자고. 가격 시점을 바꿔야 돼. 기준 시점으로. 제가 실수했어. 옛날에 원래 가격 시점 영어였거든. 근데 4년 전부터 기준 시점 바뀌었어. 그래서 문제 1번 제목을 갖다가 84페이지요. 맨 위에 가격 시점 대신 기준 시점으로. 그래서 뭐를 보는가 하면요. 1번과 그 다음에 3번과 1번과 4번과 5번. 문제 1번에 1번과 4번과 5번 3개 푸셔. 일 1번은 본기억나죠? 그죠?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 기준이 된 날짜다. 4번 아까 했던 거죠? 네. 예,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5번 뭐라 했습니까? 언제 한다? 작성 완료한 날짜 틀려. 그럼 뭐라 해야 돼? 칠판 보시고 가격조사 완료일이지. 그죠?
절대 거기 있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가격 조사 완료한 날로 한 달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자, 요걸 가진 실무에 쓰면 어떻게 쓰냐? 밑에 있는 문제 2번. 자, 2번에 거기도 오타가 있어요. 자, 거기 오타가 있는데 2번의 문제 4번 본 감정 평가의 가격 대신 기준 시점은 물어봤고라고요. 기준 시점은 그 4번을 푸죠. 이제 2번의 4번 박스를 보고 우리 기준 시점 언제 한다고? 그 박스 안에 가격 조사 완료이 언제 돼 있어? 그 밑에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시험네. 됐죠? 그래서 이 말은 꽤 중요한 거예요. 심심찮게 툭툭툭 튀어나오면 이건 한 사람 가끔 그냥 샥 넘어가면 돌게 만든다 이거. 자, 일단 그런 걸 먼저 보시고 다시 이제 우리 지금 제가 계속 법 조문관 지금 법 조문만 설명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법 조문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법 조문 설명할 건데 자 다시 어디 가는가 하면요. 이걸 같이 볼 게 있어요. 7조. 자, 635페이지. 7조. 자, 여기에 다른 말 감정평가 분류상 기법이에요. 요새는 자꾸 있죠. 출제하는 분들이 이 감정평가만큼은 어떻게 내는가 하면 법 조문 내용을 자꾸 내. 보통 법 조문 한 3개 정도 셨네, 3개. 6개 중에 3개면 꽤 큰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 속이 다 들어가 있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우리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이 계론 과목이 있죠. 1차 시험처 이제. 한 3년 전부터. 그 전까지 평가에서는 우리 부동산 이 계론 과목이 포함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사 훨씬 난이도 좀 높거든, 사실은요. 평가사를 공부해서 보통 이게 젊은 친구 보통 공부해서 4년 만에 학교험이 성공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이건 연봉 보장돼 있잖아. 거의 6천은 거의 보장돼 있거든요. 위탁 받는 게 가만히 있어 6천 들어봐. 응? 위탁 받는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 이게. 그래서 자꾸 거기 있는 이제 내용이 이게 들어오니까 평가 파트는 자꾸 이게 중개에서는 자꾸 조금 디테일한 내용보다 오히려 법정을 자꾸 시험 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법정 공부를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그 7조 보니까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있어. 원칙은 1항이 이거죠. 감정평가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깡통이지 펜. 그죠?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은 볼래요? 자, 설명드릴게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요 필지가, 이렇게 네 필지가 있어. 네 필지 이제 뭔지 알죠? 그죠? 지번이 4개 있으면 원칙은 각각의 지번이 개별 소유권이지. 그죠? 개별 권리라고. 개별 필지마다 평가는 원칙이지. 그죠? 이 원칙이에요. 근데 때에 따라 보니까, 자, 그러면 가볼게, 이제. 원칙은 물건마다 개별 평가함이 원칙이다. 그래서 7조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제목이 개별 평가 원칙 등 나 있죠, 제목이. 자, 근데 예외로 갑니다, 이제. 예외 보니까 2항 갑니다. 2항 보니까 둘 이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의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일괄평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자, 4만 가볼게.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갖다가 구분하여서 평가할 수가 있다 써놨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 항이 무슨 평가? 일괄평가. 일괄 반대가 뭐요? 구분입니까? 부분입니까? 일괄이 뭔데? 묶는 거지. 반대는 분리된 거지. 분리란 말은 구분이에요, 부분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분. 그래서 얘 반대가 구분입니다. 자, 그럼 봐보자고.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여보세요. 아니, 이런 경우 있어. 자, 일단, 요 두 필지가, 자, 여기 A 필지, 집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이걸 여기 집어넣을까? 자, 다시, 이렇게 해볼게. 자, 이걸 감정평가해보는 이런 경우 있어요. 집원 1번은요, 1번은 제곱미터당 땅값 100만원. 집원 2번은 140만원. 집원 4번 140만원이요. 집원 3번은 보니까요, 전면은 210만원, 200만원, 후면은 90만원, 이렇게 된 경우 있어. 만약에. 그럼 원칙은 필지마다 평가해야 되지. 근데 집원 2번과 집원 4번 땅값이 같아 달라? 같은 거지. 같으면 굳이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 있어? 없지. 그러니까 묶어서 평가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이 집원 2번과 4번은 묶어서 평가거든요. 이런 게 뭐냐? 물건 몇 개, 현재 물건 몇 개예요? 2개지? 둘 이상의 물건이 있을 때 쭉 나오거든요.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능 관계가 있을 때는 둘 다 묶어서 평가한다. 이게 일괄평가야. 즉, 우리 복합부동산 있지. 토지 건물 있지 않습니까? 복합부동산이. 원칙은 토지 따라 건물 따라 별개 아닙니까? 근데 때에 따라 토지 건물 둘 다 합쳐서 매매한 경우 있지. 그 둘 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잖아. 이럴 때 뭐 굳이 토지 따라 건물 따라 평가할 수 없는 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묶어서 평가하면 되겠죠? 그런 게 뭐냐, 일괄평가야.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물건 몇 개? 몇 개? 2개. 여말 땅나 무조건 뒷말 보지 마. 이건 일괄이야. 뒷말 물론 설명되어 있어.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무 관계에 있을 때는 일괄. 즉, 용도상 불가무 관계 뭐가 있습니까? 주물과 종물 관계 있지. 이런 거거든요. 그거 따지지 말라고. 무조건 2개 딱 나오지. 뒷말 보지 말고 일괄이야.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자, 거기 사망을 보니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사망 읽어볼게요.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가치를 달리하여 하는 부분을 이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보자고. 자, 이거 한 필지거든? 여기 보세요. 한 필지야, 이거. 집원 3번. 근데 전면과 후면 땅값이 달라. 즉, 이런 거거든요. 전면은 상업 쓰고 있어. 후면은 주택 쓰고 있거든? 또는 전면은 뭐 있습니까? 주택인 뒤에 보니까, 뒤에는 뭐 있는가 하면 텃밭.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마 등을 심고 있다고. 땅값? 다르겠지. 다르면 이 전체를 묶어서 평가하면 안 되잖아, 이거. 다르니까 한 필지인데. 그죠? 얘는 주거. 뒤에는 뭐 있습니까? 저기, 밭을 쓰고 있다고. 이럴 때 보면 땅값 다른 거예요? 그럼 분리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게 뭐냐? 구분평가야. 그러면 현재 물건 몇 개지? 한 개인데 왜 이거 분리했어? 응? 땅값 다른 땅값. 그지? 가격이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갑니다. 자,
4항 갑니다. 자, 4항을 가보니까 나와 있는 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럼 이걸 말하냐? 다른 말로 부분평가.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다른 거 없어? 여기 보세요. 아니, 여기 한 필지거든? 집은 1번이 한 필지인데, 웬걸, 요 중에 보니까 요 일부분이 있지. 네, 도로에 수용되는 거야, 이게 갑자기. 이런 부분 반대말이 뭐지?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지금 도로에 편입된 거잖아? 그럼 다 평가할 필요 있어, 이거? 없지. 요거만 평가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요런 게 뭐냐? 부분평가야. 그러면 항상 나왔을 때 키워드가 뭐냐? 이는 뭐 나와야 됩니까? 일부분을 평가한다. 이 말 나오면 부분평가를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절대 내용을 다 보면 안 돼. 키워드만 갖고 가, 키워드만. 아마 시험 내면 또 제일 많이 혼돈 생길걸? 요 두 놈 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말뜻을 가만히 보면 이해되는데 빨리 딱 보면 이게 헷갈려. 그래서 보통 암기하거든요. 이렇게 가구 이렇게 암기합니다. 가구.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말뜻이야. 얘는 무조건 일부분 평가여.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 시험에 이 두 개 내용이 있죠. 우리 아까 제가 7개 주고 요거 뺀 나머지 다음 타자 나올게 요거야. 다음은 나올게. 요 말이. 자, 했으면 또 풀어봐야지 뭐. 응? 가자고 또. 자, 일단은 어디 가는가 하면은 저기 있네. 72페이지. 자, 문제 2번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 72페이지요. 문제 2번. 자, 일단 조건부 나와 있죠, 그죠? 조건부 나와 있는데, 요 책을 잠시 보고 먼저 움직이자고요. 자, 조건부란 설명을 우리 아마 제가 책에서는 설명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보는가 하면, 책에 대한 순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다만, 뭐 개념만 파가시고 나중에 책을 보면 이해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법 조문 따라게 움직이다 보니 약간 혼돈을 줄 수 있는데. 자, 맨 앞에 갑니다. 우리, 네. 오케이. 자, 496페이지, 5페이지. 495페이지. 자, 일단 요거 하면 요거. 개념 대충 파악됐어. 과거 시점을 평가한다, 소급. 현재상 평가한다, 현황. 미래상 평가한다, 조건 기한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예, 평갈로 2번, 현황, 조건, 기한, 소급이 있죠. 자, 그 동그라미 1번, 현황 가자고. 자, 현황의 첫 번째 나 있죠? 뭐 있습니까? 있는 상태대로. 요것도 더 정확하면은 현재 있는 상태, 현재 있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현황. 자, 동그라미 2번. 조건부 나 있지? 설명이 이것저것 되어 있거든요. 불확실하지만 쭉 되어 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말, 불확실한 말도 중요하지만, 두째 줄 맨 앞에 상정 나요, 상정. 상정은 무조건 이거 우리말로 일본, 가정을 둔다는 거요. 그 말 나와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기한부는 시험 잘 안 나와. 그냥 단지 앞으로 도래할 어느 일정한 시점입니다. 네 번째, 소급평가 나 있죠? 언제 평가한다고? 과거. 자,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부터 이제
그 문제 있는 걸 풀어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고민을 해봤는데요. 개념을 파악할 때 전체 흐름을 좀 먼저 보시고 있죠. 이 흐름을 대충 파악해서 다음에 가서 이 키워드 있지. 그걸 나중에 키워드 잡아가시라고. 자꾸 제가 키워드 강조하니까 전체 흐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키워드 암기해버리더라고. 그럼 나중에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암기하려면 오직도 많습니까? 책 6권인데. 그러니까 자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개론 과목은요. 여기 있나 뭐 있습니까? 제목을 자꾸 봐. 제목 속에 답이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1번 보니까 조건부 나 있지. 찾아가. 항상 제가 강조하죠. 개론 과목은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웅진코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 보니까 조건부 나 있지. 찾아가 뭐 나와야 돼? 상정이란 말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럼 무조건 맞는 거야. 자, 2번 갑니다. 소금 나 있지? 뭐 나와야 돼? 과거죠? 자, 3번 갑니다. 3번 뭐 나 있지? 일과랑 뭐 나와야 돼? 일과랑 합치는 거잖아. 합치는 물건 2개 나야죠. 2개 이상 이 말은 무조건 뒷말 보지 마. 뒷말과의 장난치면 걔 맞아 죽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진짜요. 그 뒷말과 장치면 걔는 완전히 팽당합니다. 왜냐면 걔 뒷말과 장치는 이건 뭐, 그 말은 뭐예요? 얘가 실력에 대한 의심도 받거든, 이거는. 진짜. 그런 건 우리 속편말 우리 어제 월요일에 했습니까? 중개사법. 그건 중개사 선생이지. 개론도 교수가 아니라고. 보면 실제 우리 학교에도 뭐 교수들 보면은 이마에 써놨어. 제 중개사.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중개사법 내는 교수 몇 명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명 있는데 항상 술을 먹어도 그래. 술을 먹든지 뭘 먹어도 항상 이야기하면 좀 뭐랄까 글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것 같아. 남자가 이제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 같이 싸우면 맨날 남자 깨지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만 하는데 여자들은 좀 달라. 뒤에 숨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 보면 이게. 그래서 이기는 방식은 하나 있는 것 같아. 나는 적어. 응? 말하면 얘 다 적어, 이렇게. 적어 반박해. 자, 그리고, 법정평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구분 나 있지. 구분은 뭐 나와야 돼? 가치가 달리는 거지. 근데 그거 뭐 나 있어? 일부분 나 있지. 요건 뭐야? 부분평가. 다시, 문제 3번에 거기서, 첫 번째 거 맞게, 첫 번째. 한 필지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실에 저촉되어서 수용되는 경우에 저촉된 부분에서 보상평가한다. 이 말이 뭐예요? 한 필지인데 일부만 저촉되어 있잖아. 여기 무슨 평가? 부분평가, 부분. 됐죠?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법조문 가자고. 주구장창 우리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쭉 지금까지 한 20몇 년간 강의해봤지만 평가는 제일 빠른 게 법조문을 먼저 설명 쫙 해주는 게 제일 빨라. 그 다음부터 내가 찾아가, 법조문을 잡고. 뭐 의심나지? 이 조문을 찾아가더라고. 그럼 이게 벌써 눈에 확 띄면요. 실제로 법조문 자체가 뭐 최근에 보니까 이 감정평가에서 6개 중에 3개만 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굉장히 세단 말이 문제가.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 보니까 이걸 눈이 익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순서별로 갈게. 이제 632페이지. 거기 있는 2조 정의인데 요걸 지금도 계속 할 거예요. 하는데 이거 좀 쉬었다 하죠. 요거 지우지 마세요. 그냥 계속 쓸 거니까. 한 시간 남았습니까? 이거 아닌데.